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네요. 2학기의 첫 시간. 근데 우리가 첫 시간을 시작할 때 1단원부터가 아니라 2단원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2단원 이름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교과서는 66페이지고요. 맨 앞에 66페이지보다 앞에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지 안에 차곡차곡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해요. 자,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담화가 뭔지 그 개념이랑 그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듣기 말하기에서는 우리가 담화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담화랑 연결되게 뭔가를 배우겠는데 그게 듣기 말하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화가 듣기 말하기라는 것을 약간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듣기 말하기라는 것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공유, 서로 나누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듣기 말하기를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교과서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읽어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발화가 되고 발화가 모여서 담화를 이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벌써 두 개가 나왔네. 그치? 발화도 모르겠고 담화도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는 수많은 담화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공유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때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읽기까지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발화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발화가 된대. 내가 머리에 생각을 한 이게 나중에 발화가 된대. 발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내뱉는 그거를 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내뱉는 그게 모이면 담화가 된대. 말 내뱉은 거, 말 내뱉은 거, 말 내뱉은 거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담화가 된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쵸? 그렇게 이런 담화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공유를 하게 된대요. 근데 이 의미가 생기려면 우리가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이 단원에서 다양한 담화 상황을 보면서 담화가 뭔지 이해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말하기가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의미를 공유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태도를 길러야 할까를 고민해보고 실제로 길러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공동체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보고 공동체 대인관계 능력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앉아있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 네? 라고 하고 얘도 띠용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죠.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거 교과서 67페이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라의 말을 듣고 당황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저 다 들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질문한 거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 말이 어디가 아파? 하고 묻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겉으로 봤을 때 의사가 너무 똑딱해서 불편해요. 라고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 라는 의미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나라처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을 오해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음, 있으면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공책을 준비를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쓰면서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보고 선생님도 하나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꽤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생 때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요. 근데 이제 옷을 막 두껍게 입거나 그러지는 않는 날씨인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너무 좀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했지. 나 추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모범 답안이 있죠. 그렇지. 우리 재은이 춥지? 그러면 내 손을 잡아봐. 내 손 따뜻해. 라거나 아니면 추워? 그럼 내가 안아줄까? 하면서 이제 어깨를 감싸거나 아니면 그렇지. 뭐 우리 따뜻한 거라도 먹으러 갈까? 라거나 나의 추위에 대해서 뭔가 같이 해결을 해준다거나 조금 그 해결 방향이 알콩달콩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발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도 추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 자식은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바보는 끝까지 바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재은이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재은이의 어떠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뜻을 오해한 경험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오면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보면 재밌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전체적인 소단원 1 안에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로 담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 거고 이 담화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가 있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여길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고려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볼 건데 이거는 교과서 68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될 거예요. 자, 68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식탁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도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집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담화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담화를 하나의 음, 의사소통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먼저 머릿속에서 글을 무슨 내용을 말을 할지 어떤 내용을 글로 쓸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쵸? 자,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생각들이 구체적인, 자, 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이에요, 이게.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입. 자, 입. 이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 되겠죠. 의사소통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머릿속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내뱉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고? 그렇죠. 얘를 우리는 발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네모난 아이고야 괜찮아. 얘가 발화를 하고 그러면 얘도 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도 입 있어. 그치? 얘도 사실은 귀 있고 그러니까 발화를 하고 얘도 발화를 할 거고 이 대화를 주고받을 거죠. 그쵸? 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네,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 그래 너도 안녕 이렇게 짧은 대화에서도 각 문장 안녕이라는 말은 발화가 될 거고 이 두 개가 모이면 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봅시다. 이 담화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일단 얘가 있어야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얘는 말하는 이, 얘는 듣는 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이런 발화들을 뭐냐면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메시지가 되겠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 말과 글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이해할 때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을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몇 살인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몇 살인지 동갑이라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뭐 학생 사이라든지 언니와 동생 사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나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정해지고 그 관계가 정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자 지금 아침 10시야 이런 10시에서 10시인데 아직 오늘은 등교하는 날이야 근데 아직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이 있어 그래서 10시에 이제 학생이 학교에 뒤늦게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얘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묻는 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선생님이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이 친구한테 몇 시냐고 물은 거야? 아니지. 이 맥락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숨은 그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듣는 사람이 지금 10시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는 거, 메시지의 의도가, 그리고 발화 의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다 뭐 때문이다? 그렇지. 맥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그러면 이게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70쪽이랑 71쪽을 보면 되는데, 네. 1쪽을 보면 되는데 여기 2라고 돼 있네요. 71쪽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장은 지훈이랑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복도에 있는 안내문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쪽에 보면 이때는 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지. 근데 말이 아니라 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담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안내문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 자, 글쓴이는 누구인지, 읽는 이가 누구인지, 안내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는 뭐겠어? 그쵸? 우리가 말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이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맥락이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그 이 상황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 써보면 될 겁니다. 모든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훈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렸어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지훈이랑 도서관 담당자가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거는 글이었다면 여기서는 대화가 되겠죠. 이 대화에서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같이 찾아봅시다. 왜냐면 지훈이는 말함과 동시에 듣는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면 도서관 담당자도 이야기를 할 거잖아. 지훈이 혼자만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찾아보시고요. 같이 찾으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된 내용,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럼 거기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